1998년 3월 24일, 당시 경제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우간다에 방문 중이던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한 시골 마을인 존즈버러에 있는 웨스트사이드 중학교에서 총격으로 인해 5명이 사망했다는 비보였죠. 클린턴은 자신의 고향인 아칸소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끔찍한 사건이라 표현하며 매우 슬프고 혼란스럽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13살, 11살인 2명의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미첼 스콧 존슨과 그와 자주 어울리던 2살 어린 앤드류 골든. 범행 당일 미첼은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평소 불량한 짓을 하고 다녔던 학생이었기에 학교 측에서도 그의 결석을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당일 앤드류는 미첼과 만나 그의 집 차고에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전날 미리 넣어둔 텐트와 침낭, 음식, 여러 도구, 그리고 많은 양의 탄약과 권총 4자루, 소총 3자루가 있었습니다. 앤드류의 아버지가 지역 총기 클럽인 존스버러 실용 권총 사격 모임의 리더였기에 그들은 생각보다 손쉽게 총을 구할 수 있었죠. 앤드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총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또래 아이들을 비롯해 웬만한 성인보다 총을 잘 다뤘죠. 그런 앤드류와 미첼이 차를 몰고 향한 곳은 그들이 다니고 있던 중학교였습니다. 학교 뒤 작은 숲으로 이어지는 자갈길로 향했던 그들. 준비를 마친 그들은 5교시가 시작된 12시 30분 직후 학교로 침입해 화재 경보기를 누른 후 다시 숲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비상대피 훈련 차원에서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는 하는데 미리 교사들에게는 통보하기에 그날 예정에 없던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당황했던 교사들. 그래도 그들은 평소 받아온 비상대피 훈련처럼 인솔교사 1명을 선두로 세워 학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작된 총격. 밖으로 나오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미첼과 앤드류는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뒤쪽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는 총소리를 폭죽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기에 작업 중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죠. 총격을 피해 사람들은 체육관으로 대피했고 그 사이 미첼과 앤드류는 자동차로 돌아가 도망가려 했으나 빠르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학생 4명과 교사 1명이 사망했고 학생 9명과 교사 1명이 부상을 입었던 이 사건. 총격 당시 인솔하던 교사가 학생들을 몸으로 감싸 보호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중 사망한 것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미첼의 경우 갱단에 들고 싶어 하던 전형적인 불량아였지만 앤드류는 평범한 소년이었기에 당시 그를 알던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초기 소시오패스의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인데 앤드류의 경우는 되려 동물을 괴롭히는 친구를 혼냈던 소년이기도 했죠. 왜 그들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어린 나이였던 그들은 청소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정확한 범행 이유에 대해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취재했던 몇몇 언론사에 따르면 그들의 범행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범행 며칠 전 미첼은 여자친구에게 차였습니다. 그는 화가 났고 범행 하루 전 학교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니들이 살지 죽을지는 내일 알게 될 거야. 내일 모두를 쏠 거니깐. 몇몇 학생들은 그가 떠나기 전 헤어진 여자친구를 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상당한 이들 중에 미첼의 전 여자친구도 있었기에 그것이 동기였다는 언론의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긴 했습니다. 당시 미첼의 범행 예고를 들은 이들은 그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부끄러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즉 객기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는 자신이 뱉었던 말을 그대로 이행했죠. 그렇다면 앤드류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사건 발생 석 달 전, 앤드류가 학교에서 몇몇 사람들을 쏘려 했다고 주장한 한 소년의 상담을 받았다는 학교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앤드류를 따로 불러 상담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언가에게 살해되는 악몽을 자주 꾸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평소 조용했지만 가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친구가 비비탄 총으로 동물을 죽였을 때 그는 친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후에 공개된 신문 기록에서 앤드류는 미첼에게 협박을 당해 범행에 합류했고 자신이 직접 사람을 향해 총격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몸에선 그가 사용한 소총의 총알이 발견됐죠. 미첼의 경우는 앤드류가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했기에 그를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열린 재판. 하지만 이 또한 청소년 재판이었기에 정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악한 소주는 성인 중재 유죄 판결의 최저 연령이 14세였기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21살이 될 때까지 감금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그들의 나이가 그리 어리지 않았다면 사형을 구형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건과 더불어 소년범과 관련된 강력한 범죄는 더 엄격한 형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첼과 앤드류는 총기 소지에 제한을 받았을 뿐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첼은 2005년 8월 11일에, 앤드류는 2007년 5월 25일에 석방됐습니다. 미첼은 2007년에 총기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로도 여러 잡다한 범죄를 저지르며 감옥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앤드류의 경우 미주리주로 이사를 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2019년 7월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모든 나쁜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걸맞은 죗값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